은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한다. 평생을 일터에서 치열하게 버텨온 이들이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문턱을 넘어서면 세상이 달라질 것만 같다 하지만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선 순간부터는 이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때는 억대 연금이 든든한 방패막이처럼 느껴졌지만 은퇴 3년 차에 접어든 어느 이는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다. 돈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퇴직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걱정 없겠다라며 부러움을 보냈고 본인도 처음에는 마음이 놓였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계획하는 여유는 분명 소중했다. 은행 계좌에는 일정한 날짜마다 꼬박꼬박 입금되는 돈이 있었고 그 덕에 생활비, 관리비, 취미생활까지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은퇴 3년 차에 들어선 지금 돌이켜보면 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첫 해에는 여행으로 시간을 보냈다. 국내 명소부터 해외 투어까지 아내와 함께 다니며 못다 한 시간을 만회하려 했다. 하지만 여행이 잦아질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설렘이 줄고 지루함이 찾아왔다. 늘 새로운 곳에 가지만 반복되는 일정과 피곤함은 삶을 채워주기보다 공허함을 남겼다. 두 번째 해에는 다양한 취미에 도전했다. 골프 레슨을 등록하고 서예 교실에도 나가며 동호회 활동에도 발을 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흥미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자극을 찾을 때마다 잠깐의 재미는 있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고 결국 다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내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져 주말에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관계와 시간의 의미였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채웠고 성과에 따라 인정받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다. 일과 성취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이었다. 주변에서 은퇴하면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유는 그에게 방향을 잃은 항해와 같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억대 연금은 생활의 불안은 줄여주었지만 마음의 공허까지는 막지 못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은퇴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은 퇴직 후 교직연금 덕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막상 교단을 떠나고 보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약해졌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삶을 무겁게 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기업 임원 출신의 한 은퇴자는 퇴직 후 월세 수익과 연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다. 직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의 결정을 따르고 존중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지위가 단번에 사라졌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 같은 영향력은 없었고 대화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국한되었다. 그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을 지탱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었다는 것을. 은퇴 3년 차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에 도달한다. 생활비를 충당하는 안정적 수입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절대 조건은 아니야. 관계의 단절, 일상의 의미 상실, 정체성 혼란은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이다. 그래서 진정한 은퇴 준비는 재정적 계획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과 정서적 자산을 함께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된 이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은퇴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직장에서의 직함이 사라진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혹은 작은 일거리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가 경제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멀어지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오히려 소득이 적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가 깊은 이들이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낸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결국 억대 연금이든 그 이상의 자산이든 은퇴 후 삶을 지켜주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아닌 것들이다. 삶을 함께 나눌 사람, 시간을 채워줄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할 정체성,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은퇴는 진정한 자유가 된다. 은퇴 3년 차에 얻은 그의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된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연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떤 관계와 의미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돈이 준 안정 위에 관계와 의미를 쌓아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자의 진짜 비밀이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핵심일 것이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활비의 부족이다. 평생 모은 자산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은퇴 준비의 가장 큰 동기가 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 몇 년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바로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의미와 관계의 빈자리다. 억대 연금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방향 상실이었다. 직장에서 한때는 성과를 인정받으며 조직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퇴직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돈은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1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 지적한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초기에 여행이나 취미로 공허함을 달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 아님을 깨닫는다. 단순한 소비나 활동은 반복될수록 무의미해지고 결국 허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이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 관계와 의미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은퇴자는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얻는다. 또 다른 이는 소규모 강연이나 후배 멘토링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나누며 삶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과정이 된다.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생계와 업무에 밀려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가족 관계가 은퇴 후에는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어려움은 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권위적인 위치를 지켜왔던 사람이 가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은퇴 후 가정은 직장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은퇴자를 집안의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은퇴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부부가 함께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생활 계획이 아니라 함께 즐길 취미, 건강관리, 여행과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돈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바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이 어떤 경험과 관계로 이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일부 은퇴자는 일정 금액을 손주들의 교육비나 가족 모임에 사용하며 기쁨을 느낀다. 또 어떤 이는 지역 사회에 기부하거나 작은 창업에 도전해 새로운 동력을 얻는다. 돈이 단순히 계좌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은퇴의 돈은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회복력이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우울감을 겪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퇴직 후 우울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이 증상은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억대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우울감과 무기력은 반복되는 주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루틴을 세우고 신체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패턴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쓰거나 텃밭을 가꾸는 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모두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통로가 된다. 은퇴를 성공적으로 맞이한 이들의 공통점은 돈의 크기보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삶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었다. 어떤 이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단순한 습관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또 다른 이는 퇴직 전부터 준비해온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만족을 느꼈다. 경제적으로는 큰 수익이 아니지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체감하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는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삶을 채우는 관계와 의미의 깊이에 달려 있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다. 빠르면 50대 후반부터 시작해 80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 여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돈은 분명 중요한 기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돈을 통해 가족과 더 깊이 연결되고 사회와 다시 이어지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은퇴 후 삶은 허전할 수밖에 없다. 억대 연금을 받던 그가 3년 차에 도달해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돈은 필수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돈이 주는 안정 위의 관계와 의미를 어떻게 쌓을지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에 들어선 이들이 새겨야 할 것은 연금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넘어서는 삶의 내용이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시간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은퇴는 후회 없는 여정이 될 수 있다.